시청자, 왜 같은 주에 시진핑이 평양에 들어가고 중국 해경이 대만 동쪽에서 외국 상선을 세우고 베이징이 필리핀 국방장관을 제재했을까요?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일어난 일처럼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묶어서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게 너무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어부질이라는 말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림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정확히 미국이 이란 전쟁에 발이 묶인 그 주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졌을까요? 그리고 이 5날 동안 베이징이 깔아둔 인프라가 이란 전쟁이 끝난다고 사라질까요? 이 두 질문이 오늘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한 숫자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중국의 5월 원유 수입이 하루 780만 배럴까지 떨어졌어요. 블룸버그 6월 9일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0월 이후 8년 만에 최저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중국의 친환경 제품 수출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어요. 이 두 숫자가 한 그림 안에 같이 들어가야 보이는 게 있는데요. 그 그림이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따로 보던 시야를 한 번에 묶어서 보겠습니다. 표면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밑에 있는 동기와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그림 안에서 한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 세 층으로 같이 내려가겠습니다. 이건 세계의 뉴스가 아닙니다. 한 번의 동작이에요. 미국의 시야가 한 곳에 묶일 때 베이징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정확하게 설계된 5날입니다. 근데 지상파 메인 뉴스나 종편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그림이 안 보여요. 시진핑 방북 따로 보도하고 대만 해경 작전 따로 보도하고 필리핀 국방장관 제재 따로 보도합니다. 같은 주에 같은 한 손에서 나온 동작이라는 걸 묶어서 짚어주는 분석, 한국 주류 매체에서 거의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여줄까요? 묶어서 보면 한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 너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시청자가 불편한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같이 따라가 볼 세 층은 이렇습니다. 표면, 5날 동안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가? 동기, 왜 하필 이 주였고 왜 이 세 곳이었는가? 그리고 결과, 한국이 이 그림 안에서 어디에 서 있고 어떤 충격을 받고 있는가? 한 층씩 내려갈수록 처음 봤던 5날이 점점 무거워질 겁니다. 먼저 표면입니다. 6월 8일과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순안공항까지 직접 나와서 영접했고요. 김일성 광장에서 환영 행사가 진행됐다고 노동신문은 9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발표문 안의 단어들이에요. 신화통신과 헤럴드 경제 보도를 종합해보면 양국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줄도요. 대신 전략적 소통 강화, 사회주의 진영의 결속이 전면에 나왔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6월 8일 분석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앞두고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조선반도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7년 전 같은 형식의 기고문에서는 6번 등장했던 단어가요. 대신 국가주권, 안전, 전략적 협조, 국제질서 같은 단어가 반복됐어요. 그리고 한 줄이 더 들어갔습니다. 패권주의와 군국주의 부활 반대,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정조준한 표현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북중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일 전략 사업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외교, 법 집행, 군대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화답했고요. 둥진 국방부장이 제복 차림으로 정상회담에 참석한 사진이 신화망에 공개됐습니다. 신호의 농도가 다른 거예요. 파이낸셜 뉴스 6월 9일 보도에서는 우리 군 당국이 항미 원조 부활 우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비대칭이 하나 있어요. 군대 교류 부분은 중국 측 발표문에는 들어갔는데 북한 노동신문 보도에서는 누락됐습니다. 양측이 같은 내용을 같은 강도로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평양이 베이징의 속도를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보고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군사협력의 문이 한 번에 활짝 열린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거의 같은 시점입니다. 6월 6일
중국 교통부는 대만 동쪽 해역에서 특별 해상교통 법집행 작전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어요. 푸젠성과 광둥성, 해사국, 동중국해 항행지원센터, 동중국해 구조국이 합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명분이 흥미롭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그 해역에서 해양 경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데 대한 대응이라는 거예요. 신화통신 보도상 5일간 198척의 선박을 점검했고 위반 사항 3건을 적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새로운 부분은 따로 있어요. 블룸버그 6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사 당국이 싱가포르, 라이베리아, 베닌 국적의 외국 상선 3척에 무전을 보내서 출항지, 도착지, 승무원 수까지 물었습니다. 외국 상선에 대한 정보 요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만의 순서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중국은 대만 동쪽 해역에 어떠한 주권권도 없고 국제법 위반이며 사실관계에서 심각하게 벗어난다는 입장을 냈고 페트롤선 5척을 파견했습니다. 대만 국가안전회 사무총장 조세부는 자신의 X계정에서 지역 긴장의 중대한 격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베이징의 관영 매체가 쓴 표현이 중요합니다. 대만 동부 해역의 상시 관리 체제에 진입했다. 그 통치가 본격화됐다. 군함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해경을 보내고 군사훈련이 아니라 법 집행을 명분으로 깔았어요. 무력 충돌의 임계점은 안 건드리면서 상시 관할권을 행사하는 모양새를 만든 겁니다. 압박 정밀도가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6월 11일 중국 외교부가 필리핀 국방장관 길베르토 테오도루 주니어와 부인, 자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어요. 워싱턴 포스트와 알자지라 보도를 종합하면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이 금지됐고 중국 내 법인과 개인이 이들 가족과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줄을 반드시 짚고 가야 됩니다. 이번이 중국이 필리핀 정부의 강요급 인사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직접 제재 카드를 꺼낸 사례입니다. 영사 실무진 차원이 아니라 국방장관 본인에게요. 명분은 거듭된 무책임한 발언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했다는 건데요. 정확히 어떤 발언인지는 외교부 발표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 아날린 라토넬은 이걸 비우호적 행위, 양국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항의했어요. 테오도르 장관 본인은 더 단호했습니다. 필리핀 스타 6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기만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늘 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냈어요. 그리고 같은 주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6월 9일과 10일 필리핀은 스카버러 암초라군 내부에서 약 6m 크기의 부유식 구조물을 확인하고 중국에 철거를 요구했어요. 안테나가 부착돼 있고 인원이 탑승한 정황도 있다고 레플로와 디플로맷이 전했습니다. 중국은 황앤다오에 대한 주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고요. 같은 손이 같은 주에 2번 움직였습니다. 여기까지가 5날 동안 표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진핑이 평양에, 중국 해경이 대만 동쪽에, 외교부가 마닐라에.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보던 시야로는 진짜 핵심을 잡을 수 없어요. 왜 이 3가지가 같은 주였을까요? 그 답이 보이는 순간 5날이 5달처럼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보통 깔끔한 답이 하나 나오죠. 결국 미국이 이란 전쟁에 발이 묶여 있는 동안 중국이 그 기회를 잡은 거다. 미국이 이란에서 빠져나오면 다시 균형이 잡힌다. 시원하게 정리되는 답입니다. 한미 동맹 신봉하는 분들 입장에서 듣고 싶은 답이기도 하고요. 5날의 의미가 일시적 빈틈으로 정리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미국이 이란에서 빠져나온다고 이 5날 동안 깔린 인프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북중 군대 교류 채널은 한 번 열리면 안 닫혀요.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통로가 만들어진 거니까요. 대만 동쪽 상시관리 체제라는 단어는 한 번 쓰이면 표준이 됩니다. 다음에 누가 그 단어를 다시 쓸 때 이미 선례가 있는 단어가 되거든요. 필리핀 강요급 제재라는 카드는 한 번 꺼내면 다음 카드에 문턱이 됩니다. 베트남 국방장관, 일본 방위상, 한국 국방부 장관까지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친환경 수출 시장 점유율은 점유율을 한번 가져가면 다시 안 빼앗깁니다. 시장의 기억은 그렇게 작동하니까요. 이 5날은 미국이 돌아온 다음에도 그대로 남는 5날입니다. 시한부가 아니라 영구적이에요. 이게 더 불편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게 일시적 빈틈이 아니라
영구적인 구조 재편의 시작점이었다는 거니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럼 왜 정확히 2주였을까요? 답은 한 단어예요. 동남풍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은 지금 의회, 백악관, NSC, 주류, 언론 사이클이 거의 전부 호르무즈와 이스라엘에 빨려 들어가 있습니다. CNN 4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차단하면서 글로벌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의 5분의 1이 영향권에 들어갔어요. 미국 정책 결정 사이클의 대역폭이 한 점에 묶인 거예요. 그리고 적벽 대전에서 100만 대군이 무너진 건 전력 부족이 아니었잖아요. 동남풍 한번 불어서 무너진 겁니다. 지금 이란 전쟁이 베이징 입장에서는 그 동남풍이에요. 미군 함대가 호르무즈에 묶인 그 며칠이 평양과 대만, 동쪽과 마닐라에서 동시에 동남풍이 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베이징 외교부, 해사당국, 외교부 제재부처 세 기관이 같은 주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사전 조율이 필요해요. 5날을 골라 맞춘 거지 우연히 겹친 게 아닙니다. 왜 하필 이 세 곳이었을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세 군데는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의 세 개의 관절을 정확하게 골라서 동시에 누른 곳이에요. 먼저 평양 한미일 협력 구도에서 북쪽 시계를 제로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북중 군대 교류 채널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북중 연합훈련 가능성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군 당국이 항미원조 부활 우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다음은 대만 동쪽. 일본과 필리핀의 해양 경계 협상은 사실상 미일필 삼각 협력의 신호였어요. 미국이 직접 안 들어가도 동맹이 협력해서 해양 질서를 만드는 구도. 베이징은 그 협력의 첫 회담 직전에 작전을 깔아서 협력 자체의 비용을 청구한 겁니다. 여기서 협력하면 우리가 매번 이렇게 움직인다는 신호죠. 세 번째, 필리핀 강요급 제재. 이건 다음 차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동남아의 어떤 국방장관도 어떤 외교장관도 공개적으로 베이징을 비판할 때는 본인과 가족이 입국 금지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선례를 만든 거예요. 침묵의 단가를 올린 겁니다. 이 세 곳은 우연히 고른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짚어서 누른 거예요. 그리고 경제 차원에서도 같은 그림이 보입니다. 베이징이 양손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한 손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5월 원유 수입이 하루 780만 배럴, 2017년 10월 이후 8년 만에 최저,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해요. 블룸버그와 로이터 보도를 종합하면 호르무즈 차질로 중동산 원유 가격이 뛰자 중국 정유사들이 비싼 원유를 사는 대신 1억 배럴이 넘는 비축분을 활용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추정으로는 같은 시기 중국의 가솔린 소비 자체가 2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정유사 가동률도 낮췄고요. 다른 한 손은 이겁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 친환경 제품 수출이 사상 최고를 찍었어요. 블룸버그 4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3월 한 달 중국의 리튬 배터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4%, 전기차는 53%, 태양전지는 80% 증가했습니다. 카본 브리프 분석으로는 태양전지 수출이 전월 대비 99%나 뛰었어요. 중국 승용차협회 자료로는 3월 EV 수출이 사상 최대인 34만 9천 대였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중국은 이란 전쟁 충격을 흡수하면서 동시에 그 충격을 글로벌 시장 점유율로 환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화석연료에서 떨어져 나가야 할 때 그 떨어져 나가는 시장을 중국 배터리, EV, 태양광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에너지 충격을 산업 정책 무기로 바꾸는 환전 작업이에요. 외교에서 동시동작, 경제에서도 동시동작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한국의 좌표를 점검해야 됩니다. 한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대한석유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여전히 70% 안팎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LNG 의존도는 30% 되고요. 정부와 민간을 합친 원유 비축분은 약 200일 분량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건 평시 기준이에요. 진짜 위기 상황에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런데 한국에는 중국에 있는 양손이 없습니다. 비축분으로 정유사 가동률을 조절해서 글로벌 가격을 누를 카드도
친환경 수출로 충격을 환전할 카드도 중국만큼은 없어요. 같은 호르무즈 차질이 한국에 떨어질 때 우리는 비싸진 원유를 비싸게 사야 합니다. 다른 길이 거의 없거든요. 여기서 한 줄로 정리됩니다. 미국의 시야가 좁아질수록 한국의 노출은 넓어집니다. 다시 읽으셔도 됩니다. 사마이가 어떻게 천하를 가져갔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자기가 움직여서 이긴 게 아닙니다. 조조의 후예들이 자기들끼리 소모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지금 베이징이 정확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친 게 중국 입장에서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이 자기 자원을 한 곳에 다 쏟아붓는 동안 베이징은 인도 태평양에서 자기가 쓸 핀들을 조용히 박아놓고 있어요. 평양의 한계, 대만 동쪽의 한계, 마닐라의 한계, 그리고 그 핀들을 박는 동안 동시에 시장 점유율까지 가져가요. 사마이의 인내심이 정확히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같은 한 손에서 나온 5날이라는 감각이요. 5날을 따로 본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본 그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 이제 한국에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 층씩 보겠습니다. 먼저 안보 차원입니다. 연합뉴스 TV 차이나워치 6월 11일 방송에 따르면 시진핑 방북 직후 중국 일부 여행사가 단둥 평양 국제열차를 활용한 북한 관광 상품을 다시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나선 지역에서는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공장 협력 영상도 유통되고 있고요. 유엔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한국 안보의 핵심 기둥 중 하나가 유엔 대북 제재 체제였습니다. 그 체제가 평양 공동 성명 안에서 사실상 사망 진단을 받았어요.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는 건 단순한 외교적 누락이 아닙니다. 사망 통보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 공동성명의 비핵화 문구가 안 들어갔다는 이 한 줄을 1시간 내내 메인 뉴스로 다룬 한국 지상파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종편 뉴스에서도 짧게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묶어서 보면 안 되는 그림이니까요. 묶어서 보면 보수 진영이 그동안 안미 경중이라고 부른 그 틀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너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두 번째, 공급망 차원입니다. 대만 해협은 TSMC 출하선과 한국 반도체 출하선이 모두 통과하는 좁은 목입니다. 베이징이 그 동쪽 해역에 상시 관리 체제라는 단어를 박아넣었다는 건 한국 컨테이너선이나 LNG선도 잠재적으로 식별 요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첫 외국 상선 식별 요구가 일어났다는 그 한 줄이 선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남중국해는 한국 LNG 수송로의 80%가 통과하는 길입니다. 필리핀 강력급 제재 선례가 만들어지고 스카보로 라군에 6m 구조물이 깔리는 동안 우리 한국 정부 어떤 부처에서 이 두 사건을 묶어서 분석한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을까요? 외교부 공식 브리핑에서 한 번이라도 짚어진 적은요, 거의 없습니다. 홈이면 됐을 일을 가래로 막는 그림이 펼쳐지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호미를 쓸 수 있을 때 호미를 써야 해요. 세 번째, 에너지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불편한 부분입니다. 중국은 양손으로 충격을 환전했어요. 한 손에는 1억 배럴 비축분이 있고 다른 손에는 EV 배터리 태양광 수출 카드가 있습니다. 한국 양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시 기준 200일치 비축분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버티는지는 미지수고요. 환전 카드, 반도체는 있죠. 하지만 그 반도체의 출하선이 어디입니까? 대만 해협이에요. 이게 가장 불편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충격을 그대로 받습니다. 비싸진 원유를 비싸게 사야 합니다. 충격을 흡수할 산업 카드도 정유사 가동률 조절 카드도 중국만큼은 없어요. 같은 호르무즈 충격인데 중국이 받는 충격과 한국이 받는 충격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더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윤 정부 시절 한미일 일변도가 만든 사각지대 그리고 보수 진영이 안미경중이라고 불러왔던 그 환상이 지금 어디서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지 5날의 그림 안에서 너무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음 정부가 청구서를 떠안고 가는 그 구조가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같은 주에 시진핑이 평양에 들어가고 중국 해경이 대만 동쪽에서 외국 상선을 세우고 베이징이 필리핀 국방장관을 제재했을까요? 지금 다시 보시면 질문 자체가 좀 달라 보일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건 중국의 외교 일정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비울 때 베이징이 깔아두는 인프라의 5날이었습니다. 이란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미국은 다시 인도 태평양으로 시선을 돌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5날 동안 깔린 인프라는 그대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북중 군대 교류 채널, 대만 동쪽 상시 관리 체제, 필리핀 강요급, 제재 선례, 친환경 수출 시장 점유율. 미국이 돌아온 다음에도 안 사라져요. 그러면 그때 한국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안미 경중도, 한미일 일변도도 답을 못 줍니다. 그 두 틀이 다 답을 못 준다는 게 오늘 5날이 우리한테 보내는 청구서예요. 이 질문이 다음 국면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미국이 이란에서 빠져나오는 시점이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텐데요. 그때 한국 안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베이징이 이미 깔아둔 인프라 위에서 어떤 다음 카드를 내는지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깊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